이거를 20대 때 알기가 제일 좋은 이유가 제가 20대 중후반쯤에 수능을 다시 보거나 공부를 다시 해서 그 전문직 분야로 가려고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내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우는 것들에 있어서는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저번에 제가 연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이 영상을 시리즈로 아주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주제는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했어요. 멜로우님이 20대에 배운 것들, 후회하는 것들, 20대와 30대 달라진 것들, 언니의 인생 가치관, 좋아하는 띠건들, MBTI 내 성격 테스트 관련 이야기, 인간관계 친구 관련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남겨주셨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20대 때 이거를 했을 때 좋았다. 그리고 20대 때 알지 않으면 후회할 것들로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까지 조금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20대냐? 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빨리 알면 인생이 좀 피는 것들이라고 좀 거창하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소소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대가 되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문직들이 거의 그렇겠죠. 자격증을 준비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커리어를 30대가 돼가지고 쌓는 분들, 그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20대 때 취업을 해서 내가 커리어를 일을 하면서 쌓다가 또 다른 커리어로 조금 넘어갔다가 이걸 또 발판으로 다른 커리어로 넘어가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케이스는 전 전문직 분야가 아니니까 제 주변에 있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20대 중후반쯤에 제가 그러니까 승무원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수능을 다시 보거나 공부를 다시 해서 그 전문직 분야로 가려고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27? 이때 수능을 다시 보고 28, 9? 뭐 이럴 때 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그것도 막 2년, 3년 이렇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28에 수능을 다시 본다고? 그게 가능해? 야, 네 머리가 돌아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30대 초중반이 됐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거의 다 그 코스를 마치고 약사, 치과의사 지금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30대 초반으로 보면 그런 커리어가 평생을 가져가는 커리어이기 때문에 전혀 늦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수능을 다시 본다고? 20대 후반에 다시 공부를 한다고? 가능한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맞는 거였어요. 물론 그게 딱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시험이 떨어져 버리면 진짜 그 시기를 어떻게 보상받지도 못하고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늦지는 않았다. 정말 절실하게 매달려야겠지만 늦지는 않았다. 정말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더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주변에 이게 흔히 있는 케이스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꽤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저처럼 제가 승무원을 하다가 승무원 과외를 하다가 또 유튜버를 하고 뭐 중간에 심리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배웠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부터 하지 말고 좀 가벼운 얘기부터 여러분들한테 해보자면, 제가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나운서 학원에 등록한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아나운서 학원을 정말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등록을 한 거였어요. 왜냐면 학원비가 너무 비쌌어. 그때 돈으로 한 400만 원 거의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기본반이 있었고 실전반이 있었는데 실전반까지 했어야 됐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남매가 5남매나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부모님한테 턱 달라고 하기가 되게 죄송했어요. 제가 근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스포츠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가지고 4학년 때까지 꿨지만서도 그래도 엄마한테 그 학원 등록해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뭔가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엄마한테 돈만 달라고 하는 기분이었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엄마한테 돈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나운서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승무원 과외를 하면서 면접 강의를 가르쳤고,
그거를 또 바탕으로 유튜브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우는 것들에 있어서는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 이 3,400만 원 여러분, 대학교 때는 진짜 너무 큰 돈이고 평생 못 만져볼 것 같고 그런 돈인데, 잘 풀리면 이게 한 달 만에 벌 수도 있는 돈입니다. 비싸다면 비싼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한 달만 더 빨리 해도 내가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내가 더 잘 풀리면 이게 3배가 될 수도 있고 4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너무너무 배우고 싶은데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일이라서 부담이 돼서 못 배우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얼마큼을 이걸로 인해서 벌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도 이 돈이 그렇게까지 큰 돈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만약에 내가 아나운서 학원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지레 겁을 먹어서 부모님한테 말씀도 못 드렸다면, 아니면 부모님이 야, 그 학원이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못 보내겠다 라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서 그때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두 번째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미니스커트와 좀 특이한 스타일의 옷들을 많이 입어봤다는 거예요. 네, 제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여러분, 미니스커트를 몇 살 때 처음 입을게요. 제가 27살에 처음 입습니다. 다리에 컴플렉스가 있기도 했었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너무 부끄러웠어, 뭔가. 그래서 거의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치마들만 입었었고요. 미니스커트를 한 번도 안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니스커트를 입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언니가 가희야, 너는 왜 짧은 치마 한 번을 안 입어?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랬더니, 그 언니가 무다리건 털이 있건 다리가 아주 못생겼건 무조건 입으라고. 자기는 다리가 콤플렉스여서 그동안 계속 못 입었었는데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꼭 한 번은 입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가? 근데 저 언니 다리도 별로 안 예쁘고 약간 입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언니가 무조건 입어, 무조건 이래가지고 그때 용기를 낸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언니의 얘기를 듣기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미니스커트도 입고 딱 붙는 옷도 입어보고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근데 옷을 입고 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보는 게 조금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뭐 내가 옷을 좋은 걸 입어서 내가 더 괜찮아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나도 개성이 있을 수 있구나, 나도 약간 뭔가 트렌디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도 하나의 개성이 또 이렇게 생기는구나. 그리고 제가 진짜 입고 싶었었던 그런 스타일의 옷이 있었어요. 바로 이 옷이었는데, 뭔가 청순 가련한 그런 원피스를 너무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한 엄청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했겠다. 그런 원피스들을 여러 벌을 사가지고 입었었는데 기분이가 좋더라고요. 뭔가 나의 개성에 한 획을 그었다? 내가 나를 조금 더 개성 있게 생각하는, 특별하게 생각하는, 가장 손쉽게 이뤄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내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그러면서 제 애티튜드도 약간 변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입고 싶은 그런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부끄럽다, 뭔가. 미니스커트 입을 때 처음에 진짜 막 사람들이 내 다리만 보는 것 같고, 막 계속 건물 같은데 비치는 내 다리 막 계속 쳐다보고 막 속옷 보이는 거 아니야? 막 내 다리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그렇게 되게 짧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딱 그 나이 때에 입어서 예쁜 옷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 느낌이 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렇게 입고 내 스타일을 한번 하나 더 찾았다는 거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해야 되나? 고민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회사를 다녔던 게 진짜 복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회사를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사업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대한항공을 다니면서 진짜 많은 거를 배웠거든요. 제가 유튜브도 하고 승무원 과외도 하고 해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풀에서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내기는 해요. 근데
회사를 다닐 때만큼 그 사람들이랑 되게 친해지거나 회사를 다닐 때 막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보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걸 보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는 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에 다닐 때 제가 진짜 엄청 멋있었다고 생각하는 팀장님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팀장님이 저희가 비행을 하기 전부터 저 팀장님 되게 멋있다라는 제가 소문을 듣고 비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시고 뭔가 딱 핏된 그런 느낌에 되게 예쁘셨어요. 그래서 저 팀장님 되게 좋다,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동유럽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비행기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승객들이 다 탔다가 내려서 공항에서 밤을 새워야 되는 그 지경이 됐고, 승무원들도 이제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승무원들끼리 이제 어떻게 비행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완전 난리통이 된 거죠. 그래서 승객들은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이게 자연재해도 아니고 심지어 비행기가 결함이니까 어떻게 보면 항공사의 잘못이니까 이게 승무원의 연대 책임이죠. 다 회사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승무원들한테 너무 컴플레인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막 저희도 울컥울컥 할 정도로 컴플레인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 팀장님이 저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비행에 팀장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컴플레인은 제가 다 맡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너무 멋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진짜. 근데 이게 회사를 가보시거나 그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막아주는 팀장님들도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 컴플레인을 받으면 이 승무원의 태도로 넘겨버리는 팀장님들도 되게 많거든요. 자기가 컴플레인을 안 받고. 근데 그거를 다 자기가 받겠다고 이 많은 승무원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가능하다고 진짜 멋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팀장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 있지 라고 했는데 팀장님이 이코노미 승객들 많은 거 알지만 사실 승객들 얼마나 많이 불편하시겠습니까? 우리 승무원들이 가서 길게는 아니더라도 한 명 한 명 가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우리가 직원으로서 해야 될 도리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코노미 승객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내가 지금까지 그냥 승객들의 컴플레인을 받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제 발로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받는다고? 예? 너무 아득한 얘기였죠. 그랬지만 팀장님이 먼저 이렇게 내가 컴플레인 다 막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딱 듣자마자 그럼 난 대한항공의 사람이고 이 팀장님이 팀원이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가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이렇게 막 동기부여가 엄청 막 뿜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코노미 승객들 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인사하다가 막 울컥해가지고 막, 왜냐면 컴플레인 너무 심하고 진짜 얘기하다 막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울컥하다가 또 여기 갤리에 들어가가지고 눈물 훔치고 또 다시 나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비행이 마무리가 됐고, 심지어 그때 컴플레인도 없었어요. 회사에 관련된 컴플레인들이나 뭐 비행 관련된 그런 거였지만 승무원 관련된 서비스 관련된 컴플레인은 없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리더십이다. 저는 진짜 어디서도 못 배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근데 이런 회사를 다니지 않았다면 진짜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물론 되게 좋은 팀장만 있었던 건 아니고 진짜 완전 이상한 팀장도 있었죠. 당연히 이상한 승무원들도 있었고, 근데 그건 또 반면교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좀 구체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나 뭐 회사의 시스템도 그렇지만 알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회사를 한번 다녀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회사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반대의 얘기인데요. 내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예 반대 얘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승무원 과외를 했었잖아요. 근데 승무원 과외를 하면서 느낀 게 진짜 많아요. 그 사실 일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중간에 이제 잠 못 자고 막 이래가지고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 오고 막 수업하다 쓰러지고 막 이러긴 했었지만 그 어떤 일보다 승무원 과외를 하면서 느낀 게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승무원을 하면서는 딱 주어진 상황에서 규정대로 충실히 하기만 했으면 됐거든요. 근데 승무원 과외를 제가 열고부터는 커리큘럼도 다 제가 짜야 됐고 마케팅도 제가 다 했어야 됐고 학생들 유치하는 거, 학생들 상담하는 거, 컴플레인 있었던 거, 강의실 잡는 거, 사람들 설득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좀 엄청 많은 일들을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벅차고 힘들기도 하면서 엄청 보람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불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내 스스로가 되게 막 다잡으면서 되게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하다는 그런 걸 알게 됐던 계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성향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백지를 주고 네가 그림을 그려봐 라고 했을 때 기분 좋게 막 그리는 사람이 있고 네가 색칠을 해봐 라고 했을 때 색칠을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두 성향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게 나한테 맞는 거를 해야지 그래야지 나도 좀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승무원을 하면서 만족도가 높았어가지고 어디 회사 들어가서 또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고 제가 유튜브를 하고 과외를 하고 하면서 보니까 저는 후자가 조금 더 잘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고 더 생기 있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선후관계가 뭐 어떻다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두 가지 일 다 해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옷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방어 기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방어 기제라는 게 뭔지 알죠? 내가 진짜 힘든, 감당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안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승화를 해서 막 되게 좋은 걸로 나온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회피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막 남 탓을 하거나 이 상황 탓을 하거나 이 사람들한테 막 화풀이를 한다거나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거를 20대 때 알기가 제일 좋은 이유가 10대 때는 대부분의 상황들이 딱 주어져 있고 짜여져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다양하게 할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그냥 나는 조금 성질이 나쁜가 보다 아니면 나는 조금 게으른가 보다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은 문제가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너무 막중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방어 기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문제가 조금 더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가 딱 이거를 알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방어 기제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좀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쳐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막 다양하게 만나보고 그 하기 힘들 것 같은 일도 조금 해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스스로 좀 보면서 내가 이런 성향이구나를 좀 잘 알아두면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 방어 기제가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뇌가 딱딱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피를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회피를 한다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좀 쉽게 놔버린다거나 그런 것 같고 뭔가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렇게 화풀이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내고 더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우리의 상태를 파악을 내 자신을 좀 알면서 상태를 파악을 해보면은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사실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스타일이다 내 단점은 이거다 라고만 알고 있어도 그래도 훨씬 좀 낫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좀 대화도 통하고 나의 자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그런 거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꼭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루라도 젊을 때 좀 해보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구독자님들이나 인스타 라이브를 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사실 여행 관련된 얘기 그리고 외국어 관련된 얘기 그리고 뭐 운동 관련된 얘기였었거든요.
여행은 어릴 때 다니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다니는 것보다는 뭔가 테마를 가지고 자연을 배우고 오겠다, 아니면 어떤 인테리어를 배우고 오겠다, 테마를 가지고 가면 조금 더 재밌게 여행을 하고 조금 더 풍부하게 보고 오는 것 같고, 남들 가는 에펠탑 가보고 남들 가는 어디 가보고 이런 것보다는 외국어는 여러분들, 근데 외국어는 지금 배워도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패스해. 아침 배워도 돼. 꼭 젊을 때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뭐 운동이나 이런 얘기는 너무나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라면 여러분들이 또 구독자분들에게 20대에게 아니면 30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가 있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10대 여러분들도 제 얘기가 어떻게 들렸는지도 너무 궁금하니까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런 얘기를 또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